예, 지금 시간이 2019년 10월 23일,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후 10시. 어, 지난번까지, 저희가 볼린저 밴드까지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볼린저 밴드 조금 더 마무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인은 지난주 저점도 깼고, 예, 지난 달 저점도 깼으니까, 일단은 일봉이 양봉이 뜨기 전까지는, 예,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내일부터 분석도 그냥 일봉 확인하는 거 외에는, 일봉 양봉 확인하는 거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요렇게 만들면 내일 지지 없고 저항 몰고, 내일 십자봉 그리고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부터 저항이 내려오면 금토일, 그러면 일요일까지 그냥 계속 횡보치고 그러면 이번 주는 음봉으로 끝날 거잖아요. 지금 그리는 모양새로 봐서는 그럴 확률이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감아 올리면 어, 조금 의미가 생기는 거고, 오늘 못 감아 올리면 이제 주말까지 지지리 공상 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이 23일이고 앞으로 4일 동안 횡보치면 27일이거든요. 그러면 27일 기준으로 해서 남은 날짜가 4일 정도 남아 있을 테니, 예, 그러면 거의 이번 달은 상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욕을 여기저기서 얻어먹었죠. 예, 이제 좀 덜 욕먹겠네요. 사면 안 된다고 떠들고 다녔다가. 자,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할 건데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분석하는 규칙 중에 시간은 가격에 반비례한다. 예, 요 말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말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시간은 가격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돼요. 이게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시간은 가격에 반비례한다. 예, 여기서 시간은 소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격은 변동성이죠. 예, 무슨 뜻이냐? 예, 소요되는 시간은 변동성이 적을수록 길고, 소요되는 시간은 변동성이 작을수록, 잠깐만요. 소요 시간은 변동성이 작을수록 길고, 소요 시간은 변동성이 클수록 짧아요. 자, 변동성이 크다, 작다, 길다, 짧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간은 가격에 반비례하는데 소요 시간이 짧으려면 변동성이 커야 되고
소요 시간이 길면 변동성이 작아야 됩니다. 다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항을 이렇게 만났어요. 예, 이렇게 A라는 봉이 만나는데 이 저항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거를 하나를 건드리는 것과 두 개를 건드리는 것과 세 개를 건드리는 건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건드리면 저 선을 다 쓰는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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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보니까 봉 3개가 필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한 번에 3개를 다 써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러면 봉 하나가 3개의 선을 다 썼잖아요. 봉 하나가 3개의 선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소요 시간이 3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시간은 가격의 변동성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이걸 이제 담아두세요. 자, 오늘은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내용이고 이제 조금 빨리빨리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 심리도는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그래프화 시킨 겁니다. 다시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그래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아니라 지금은 상승의 주기이다 또는 하락의 주기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상승의 주기에서 떨어지면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하락의 주기에서 올라도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상승 주기의 주가가 오르면 상승 주기의 가격이 오르면 컨버전스고요. 하락 주기의 가격이 내리면 이것 또한 컨버전스죠. 그래서 지표와 가격과의 관계를 어쨌든 보여주는데 투자 심리도는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그래프화 시킨 거예요. 왜 상승이 나오고 왜 하락이 나오고 왜 주기가 나오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의 그래프를 만들 때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전봉 대비 상승이면 1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0 그래서 10개를 합해요. 10개를 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곱해요. 그러면 투자 심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아닌 거를 이제 하락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상승과 상승 아닌 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된 거를 10개를 모아서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투자 심리도가 돼요. 자, 상승하고 아니고 상승하고 아니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아니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10 이렇게 10개를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중에 1이 있는 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총 6개가 상승했고 여기에 10을 곱하니까 투자 신뢰도는 6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투자 신뢰도 구하는 거는 다 배우셨죠? 쉬워요. 자, 지금 투자 신뢰도는 60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 투자 심리도는 얼마일까요? 물음표. 그쵸? 다음 투자 심리도는 물음표예요. 그러면 10개니까 얘가 빠져나가고 얘가 들어와요. 응? 좌측에 있는 게 빠져나가고 우측에 있는 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몇 개가 남았어요? 5개. 예. 만약에 상승이 들어오면 60, 하락이 들어오면 50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는 전봉 대비해서 횡보하거나 하락해요. 그 다음 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 11, 0, 11, 0, 0이 들어왔다고 치고 다시 물음표예요. 그럼 이번에는 0이 나가죠? 0이 나가요. 다음 봉은 1이 들어오고 0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똑같이 오니까 여기는 60이 되거나 50이 돼요. 그죠? 그럼 전봉은 50인데 현재 봉은 60이거나 50이 되니까 횡보하거나 오르죠. 이렇게 투자 심리도는 특정한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도는 특정한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특정한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쪽 방향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투자 심리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나가는 값이 있어요. 아까 맨 왼쪽에 있는 값이 나가는 값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값이 있으면 들어오는 값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나가는 값이 1인데 들어오는 값이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어요. 나가는 값이 0인데 들어오는 값이 0이고 1일 때가 있죠. 그럼 이건 10이 빠지고 이거는 횡보하고 이건 횡보하고 이건 10이 늘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는 4개의 경우의 수만 있는 거예요. 하락, 횡보, 횡보, 상승. 이 조건만 아시면 돼요. 나가는 값이 1일 때는 상승은 없다. 왜냐하면 10이 빠지거나 횡보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이 없어요. 반대로 여기는 하락이 없고. 따라서 일정하게 하락이 없는 상황이 있고 일정하게 상승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는 오르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내리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르기만 하는 경우를 상승 주기, 내리기만 하는 경우를 하락 주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는 봉을 볼 때 이렇게 있으면 종가만 봐요. 근데 고가도 있고 시가도 있고 저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많아요. 이거를 투자 심리도를 어떻게 그리냐면 만약에 지금 종가가 전봉 종가보다 크다면 1로 표시하고 아니면 0으로 표시해. 그죠? 그리고
이거를 10개를 더해. 그죠? 여기다가 10을 곱해. 그러면 이게 투자심도 공식이에요.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c 다음에 부등호 c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쉼표 1 쉼표 0 가로 닫고 쉼표 10 가로 닫고 곱하기 1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종가가 전봉 종가보다 크면 0으로 표시해. 그렇지 않으면 1로 표시해.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해줘. 이거를 10개를 더해. 그리고 거기다 10을 곱해. 예. 그럼 이게 키움증권 영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심리도의 공식이에요. 이건 C는 클로즈의 약자예요. 그러면 이걸 고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걸 H로 바꾸면 돼요. 하이. 이걸 하이로만 바꾸면 예, 고가의 투자심리도가 되고 이거를 오픈 시가 5로 바꾸면 시가의 투자심리도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로의 L로 바꾸면 저가의 투자심리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투자심리도라는 개념은 단일한 개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표를 학습하면서 가장 잘못하는 행위가 지표가 하나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심리도라는 지표는 오로지 하나만 존재해. 이런 거. RSI도 하나만 존재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라기보단 항목을 바꾸면, 구성 요소를 바꾸면 그래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투자심리도에서는 이렇게 4개의 투자심리도랑 거래량 포함해서 총 5개의 투자심리도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투자심리도의 그래프를 한 군데다 모아놓은 것, 그게 프로그 차트에서는 이제 사이클 차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투자심리도 여러 개를 그냥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거예요. 왜 모아놨냐? 서로 주기가 다르니까. 고가의 주기, 종가의 주기, 시가의 주기, 저가의 주기가 달라요. 달라서 그런 주기를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사이클 차트입니다. 사이클 차트. 그럼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어? 그러면 주기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이 하락 중인지, 그 다음에 상승 중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계속 내려갈 건지, 아니면 올라간다면 어떤 조건에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상승 하락 막 이렇게 적은 거 있어요. 10, 110, 1100 이런 식으로 적은 거. 우리는 투자 심리도를 배워보긴 했지만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신 투자 심리도 배워보셨어요? 그러면 나 알아 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걸 보여주면 이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이걸 배운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왜 이걸 써놨어? 이건 뭐냐면 10개의 봉이 어디서 상승했고 어디서 하락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이렇게 숫자를 늘어놓는 행위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 또는 행열이라고 하죠. 행열 늘어놓는다요. 열이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걸 배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영어를 썼어요.
뭔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정의를 하면 뭔가 기본적인 뜻이 바로 전달이 돼서 다른 거랑 뭔가 겹쳐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걸 그냥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트릭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빠져나가는 값이에요. 이게 첫 번째 빠져나가고 이게 두 번째 빠져나가고 이게 세 번째 빠져나가고 이게 네 번째 빠져나가고 이게 다섯 번째 빠져나가요. 그러면 첫 번째 나가는 날에는 투자 심리도는 못 올라요. 못 올라. 그죠? 두 번째 빠져나가는 날에는 투자 심리도는 못 내려. 세 번째는 못 올라. 네 번째도 못 올라. 다섯 번째는 못 내려. 예.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존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취했는지를 알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대충 들으셨죠? 개념이 제법 까다로워요.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학적인 이론이잖아요. 근데 수학적인 이론으로만 접근하면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보면 이제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걸 주봉으로 보세요. 자, 길게 보면,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 자,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투자 심리도의 여러 개를 한쪽에다가 몽땅 몰아놓은 그래프를 사이클 차트라고 한다. 예, 이게 사이클 차트죠. 위에 사이클 차트가 하나 있고 밑에 사이클 차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는데 둘이 조금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 여기 있는 파란색 선에 반응하는 게 위에고 요 가운데 빨간색에 반응하는 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 그래프를 P 차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P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에 반응하기 때문에 요거는 T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P 사이클, T 사이클. 두산 이겼나요? 아유, 이기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T 사이클. 두산 팬이세요? 큰일이네. 저 두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파란색은 저가예요, 저가. 파란색은 저가. 그 다음에 빨강색은 고가. 그리고 검정색은 종가. 노란색은 거래량이에요. 너무 복잡해서 시간을 뺐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이제 그래프의 색깔에 따른 예,
의미를 보시면 되고, 왜 저가가 파란색이에요? 네, 저가는 음봉일 때 와요. 그죠? 저가는 음봉일 때 오기 때문에 파란색을 쓰고요. 고가는 양봉일 때 와요. 그래서 빨간색을 씁니다. 그리고 종가는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조금 감 오시죠? 이 그래프 색깔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저가를 찍으려면 저가를 찍을 당시엔 대부분 음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고가는 양봉일 때 그려지기 때문에 빨강색. 종가는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해요. 그래서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은 눈에 잘 띄라고 노란색을 썼습니다. 자, 저가는 매수선. 저가는 매수선이에요. 고가는 매도선. 자, 화면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가는 매도선이고요. 다음에 저가는 매수선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활용하면 조금 도움이 된다예요. 그러면 자, 고가의 투자 심도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내리는 경우가 있고 오르는 경우가 있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가도. 그럼 그래프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자, 고가 투자 심도가 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도 안 한다예요. 안 한다. 그리고 이건 매도한다. 네. 얘는요, 매수한다. 얘는요, 매수 안 한다. 그러면 최악의 구조는 뭐냐? 매도하고 매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최고 좋은 건 매도 안 하고 매수하는 거고. 매도를 안 하는데 매수하면 완전 좋고요. 매수 안 하는데 매도하면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행위를 이해하는 거예요. 행위. 자, 주봉을 보고 해석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자, 좁혀서 볼게요. 이건 좁혀서 보는 게 제일 편해. 예.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래프 보시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저가 투자 심리도 파란 건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지금은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아직 감이 없으시군요. 자, 요걸 잘 보세요. 여기서 내려갔어. 그죠? 여기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가 투자 심도도 여기서 내려간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안 올라갔으니까 얘도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해석해 보세요. 이제 해석해 보시면 돼요. 일단 매수는 안 해. 그죠? 매수는 없어요. 없어. 그럼 얘는요? 아직까지 매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봉을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봉은 매도하고 매수 안 하는 봉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될까요? 어디서? 어디서 사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자, 과거엔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차이죠? 과거에 갔을 땐 투자 심도가 올랐어. 근데 현재에 갔더니 내렸어. 왜요? 왜? 왜 내렸을까요? 그렇죠. 저점을 지키지 못해서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점을 지키는 상태에서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점을 지키는 상태에서만 매수가 가능하죠. 아니요. 0구간이지. 0구간이죠. 1구간이면 오르지 않아. 0구간인데 깨진 거예요. 0구간인데 깨졌으니까 횡보하는데 그 횡보가 과거에서 연결해 보면 하락이더라. 예요. 다시. 이게 1구간이었으면 횡보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오르는 게 없는 거죠. 1구간이면. 근데 이게 0구간이니까 시작할 땐 상승을 했어. 근데 저가를 깨니까 횡보가 되면서 하락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0구간에 저가를 안 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구간에 저가를 깨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저가를 깨지 못하게 하는 봉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저가를 깨지 못하게 하는 봉. 두 개. 하나는 장대 양봉. 하나는 아랫꼬리가 긴 양봉. 네,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근데 전봉을 보세요. 예. 아랫꼬리가 있지만 양봉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봉을 보는 순간 A 땡땡. 예. 의심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저가를 확실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결국엔 예, 저가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최저가 모드라는 게 있죠. 최저가 모드. 이건 이제 옛날에 책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이 최저가 모드 상태고, 그죠? 최저가 모드의 시작이 여기에요. 917만 2천원. 저가. 이건가요? 예, 917만 2천원. 그러니까 지금은 최저가 모드로 따졌을 때 917만 2천원이 붕괴되어야 되죠. 예, 오늘 붕괴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 모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17주, 18주, 19주, 20주 걸렸어요. 예. 4개월 넘게 걸렸네요. 4로 나누면 한 4.5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모드를 완성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4.5개월이에요. 몇 달 전에 그 뭐죠? 이호수 사고 팔아먹고 나서 지금까지 매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는 안 살래요. 모르겠어요. 안 살래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 주봉의 최저가 모드에 기인한 거죠. 지금의 대부분의 흐름은 주봉이 어쨌든 끌고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급등할 때도 주봉을 가지고 올렸고, 무너질 때도 주봉을 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최저가 모드인 917만 2천 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바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찰을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안에 여러 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거죠. 이거 오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들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주봉을 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일봉을 보기도 하고, 분봉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할 말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이건 917만 2천 원을 깨야 그나마 매수할까 말까인데, 안 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투자 심리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방향을 보고 단순히 봉만 보는 게 아니라 봉이랑 그다음에 시간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결해서 보는 데는 투자심리도라는 그래프가 꽤 유용해요. 근데 투자심리도 그래프의 원리를 좀 이해하려면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건데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와닿지 않아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조지표를 그냥 단순한 수필과 같이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가볍게 읽으세요. 정의도 그냥 가볍게 읽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가볍게 읽고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지표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맞을 때는 진짜 귀신같이 맞아요. 그게 컨버전스 상태죠. 투심이 오를 때 가격이 오르는 경우, 투심이 내릴 때 가격이 내리는 경우. 이렇게 이제 컨버전스인데 컨버전스 상태에서 보면 진짜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이버전스도 있어.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쌍욕하기 바빠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컨버전스 상태하고 다이버전스 상태하고 뭔가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려면 굉장히 깊은 단계의 지식까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는 단계가 아니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보는 수준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지, 이게 좋은 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 이게 나쁜 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투자심리도라는 그래프고요. 투자심리도라는 그래프는 일정 방향으로 갈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이 고정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래프의 방향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가는 깨졌고, 주봉상 지난주에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는 안 올라요. 특히 저가는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건 확정적이라. 변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가를 깨면 그냥 내려간 거고,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 주에 주봉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럼 매수는 어떤 걸로 해야 돼요? 다른 봉으로 해야 돼요. 일봉으로 하든 월봉으로 하든. 이제 매트릭스를 조금 더 깊게 배워볼게요. 투자 심리도의 개념 중에 논리적 고점, 매도 단가, 그 다음에 매수 단가, 그 다음에 논리적 저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과 관련된 게 두 개, 저점과 관련된 게 두 개인데, 이 고점과 저점이 고가 저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중에 제일 높은 고가, 걔가 논리적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가 중에 제일 높은 저가가 매도 단가예요. 그 다음에 고가 중에 가장 낮은 고가가 매수 단가고, 저가 중에 가장 낮은 저가가 논리적 저가예요. 논리적 저점. 근데 왜 논리적이라는 말을 썼냐면 그게 꼭 고점이거나 저점이지 않아도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논리적이라는 건 고가가 걔가 가장 높기 때문에 걔가 논리적 고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주가가 아니라 투자 심도이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매트릭스를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를 보자고요. 자, 보시면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보여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시는 봉 말고도 앞으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앞으로 10개월치의 매트릭스는 모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심리도가 못 오르는지 못 내리는지 알아요. 자, 지금 상태에서 저가 투자 심리도 중에서 제일 높은 봉 어디냐?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죠? 그러면 얘의 저가가 얘의 저가보다 높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캡처를 한번 뜰게요. 이거를 아시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자, 이게 A고 그 다음에 이게 B예요. B. 자, 그러면 A가 B보다 커요. 그러면 요게 C, 요게 D예요. 저가만 표시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C가 D보다 커야 돼요. 이게 이제 논리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꼭 맞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만약에 C가 D보다 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가 꼭 D보다 안 커도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C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이걸 저가를 깨버려. 저가를 깨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A가. 그러면 A와 B는 동급이 되기 때문에 A가 고점이어도 되고 B가 고점이어도 돼요. 그러면 A가 꼭 B보다 커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높은 놈을 찾으면 되니까 D가 매도 단가가 되는 거죠. 현재 상태 구조라면. 이제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오르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저가를 깬다. 예, 그래서 현재로 가보면 이렇게 저가를 깨죠. 이제는 같아졌잖아요. 여기서부터까지 보면 모두 같은 높이고 여기서부터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얘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없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봉이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컨버전스입니다. 자, 고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똑같아요. 그 중에 얘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고가도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다음 달로 가보자고요. 다음 달.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세력이 돼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력의 입장이에요. 자, 띵글이라는 프로그램 안에는 미래라는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미래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미래라는 기능을 넣고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다음 달이 됐어. 예? 우리는 이제 다음 달로 미리 가는 거예요. 예, 다음 달로 미리 갔는데 다음 달로 미리 갔더니 요것도 횡보하고 요것도 횡보해요. 자, 저투도 횡보하고 고투도 횡보해요. 저투가 횡보하는 이유는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투가 횡보하는 이유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봉을 잘 보세요. 요 봉 A봉을 봤을 때 저가가 깨질까요? A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가가 깨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세력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세력의 의도는 뭐죠? 내려가고 싶다죠? 내려가고 싶다요. 내려가고 싶다. 이해되셨어요? 저가를 계속 깨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그 문제가 뭘까요? 고가는 0구간이야. 그쵸? 고가는 0구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고점을 X라고 하면 X를 넘으면 최고가 모드가 돼요. 고투가 들려. 그러면 룰이 깨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저가를 깨기 좋게 음봉으로 만드는 거에서 마무리가 될까요? 뭐가 하나 더 필요해.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단순하게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가 쉽게 깨지도록 저가와 종가 사이를 가깝게 끝내는 게 하락에 유리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고점을 넘기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윗꼬리는 이제 글렀어. 윗꼬리는 글렀다고요. 윗꼬리 만든 거 조만한 거예요. 시가 위로 생기는 게 윗꼬리인데 윗꼬리는 코딱지만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윗꼬리는 없어. 그럼 뭐가 남았어요? 고가랑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윗꼬리를 길게 하거나 안 되면 몸통으로 길게 하죠. 그 몸통이 뭐예요? 장대음봉.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락시킬 의도가 있다라면 단순하게 종가랑 저가를 가까이 해서 끝내는 걸로는 마무리 짓지 않겠죠. 예. 지금 시나리오는 얘네들이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장대음봉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초기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10월 첫 거래일에 만들어 놓은 차트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글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저가를 지키려고 만든 봉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시가로 봤을 때 9월 달에 만들어 놓은 음봉은 저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사가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예요. 보통 저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의 위치를 꽤 높은 데까지 끌어올려요. 전봉 저가 수준에다 지지를 두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방어할 의도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저항이 꽤 높아. 저항이 꽤 높으니까 올랐다 떨어질지 아니면 그냥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는 저 같은 사람이 분석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저가를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9월달 봉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저항까지 가면 나이스인데 그대로 밑으로 밀어버리면 그것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있으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 방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위를 바라보는 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도 계속 모르겠어요. 그죠? 관심 없어요. 모르겠어요. 당신이나 하세요. 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본 거예요? 예, 월봉의 구조를 본 겁니다. 주봉의 구조를 봤고. 근데 사람들은 주봉이나 월봉 구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일봉만 보고 계속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오르면 야 올라, 내리면 야 내려.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봉에 의해서 차트가 막 변하기도 해요. 근데 그 또한 일부잖아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봉과 월봉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면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이 좀 어려워요. 반대로
주봉과 올봉을 분석하는 사람은 일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급작스러운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서. 예, 전략 자체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배팅을 하고 반대로 밀리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비겁해요. 이건 굉장히 비겁한 방식이라 일반적인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들은 잘 파악이 안 돼요. 솔직하게. 어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더니 제가 쓴 글을 이렇게 패러디를 하더라고요. 오늘 가격은, 오늘 리플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예, 그게 정확한 분석이라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찾는 건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르는 걸 찾잖아요. 근데 저는 내리지 않는 걸 찾는 거죠. 내리는데 내리지 않을 거. 그럼 사야죠. 어차피 내리긴 내릴 건데 내리다가 더 이상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를 가진 그런 시점, 그런 코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상승하락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 눈에는 필터링이 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이 동네가 약간 뒷골목이죠. 서울에서 보면 강동구니까 예, 예, 중심은 아니고 변두리입니다. 저는 계속 변두리에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저쪽 서쪽 끝에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남쪽 끝에 살고 이제 동쪽 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송파구 맨 밑에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맨 동쪽에 살아요.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의도. 자, 만약에 매수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태아님이 이름이 좀 무서워요. 예, 다태아님이 닉은 괜찮으신데 이름이 좀 무서워. 예, 딱 봐도 느껴지시잖아요. 처음에 이름을 딱 보고 좀 무서웠어요. 근데 차마 제가 예, 빵형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보고 이걸 봐요. 이거 다음 달이에요. 그럼 다음 달에 지지 위치는 A에 있고 저항의 위치는 B에 있어요. 이게 1번, 이게 2번. 자, 보세요. 지금 상태로 다음 달을 시작했어요. 다음 달을 시작하면 저가 투자 심도는 어쨌든 상승하죠. 저가 투자 심도는 어차피 상승해요. 왜냐면 횡보로 시작하고 횡보로 시작하지만 과거로부터 봤을 때는 상승하는 상태에서 횡보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 구조가 깨질까요? 이게 고가가 X, 저가가 Y인데 다음 봉을 M이라고 했을 때 M이 Y보다 작으면
그죠? m이 y보다 작으면 저가가 깨질 거잖아요. 저가가 깨지면 1구간이니까 투심이 내려가죠. 그러면 뭐가 돼요? 뭐가 되나요? 자,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저가를 깨면 뭐가 돼요? 매수한다? 매수하지 않는다. 매도 단가는 나오고 매수한다, 매수 안 한다. 최저가 모드는 아니에요. 최저가 모드 아니야. 매수한다, 매수 안 한다. 이번 달 저가가 다음 달에 깨지면 매수 안 한다죠. 근데 이번 달은 지난달에 저가를 깨도 매수한다는 유지돼요. 예? 매수 안 한다죠. 그러니까 이번 달은 매수가 글렀고 월봉으로 보면 일단은 전봉의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쪽난 거예요.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에 손절을 걸면 돼요. 그죠? 다음 달엔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에다 그냥 손절 걸고 매수하면 끝이에요. 근데 매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아랫꼬리. 예? 하나는 아랫꼬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P차트의 지지가 아랫꼬리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 두 가지를 확인해야 입질이 가능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번 달은 이미 쪽났어. 그러니까 이제 23일인데 앞으로 31일이 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매수 안 해요. 매수 안 해요. 계속 이제 편하게 얘기할 거라고요. 이게 양복이 나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들어진 봉이 양복 날 확률은 굉장히 낮을 텐데 아랫꼬리가 얼마큼 그려질 거냐는 거예요. 그 아랫꼬리의 폭에 따라 다음 달에 미끼를 물지 안 물지 결정을 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그럼 다음 달에 사야죠. 그러다 양봉 나면 다음 달에 사야죠. 뭘 어째요? 1600만 원 다시 갈 텐데. 지금 봉은 1600만 원을 갈 거냐 말 거냐예요. 네? 지금 봉을 그리는 가장 큰 거는 1600만 원으로 갈 거냐 말 거냐예요. 그 시간이 2달 남았어요. 2달 안에 결정해야 돼요. 1600만 원을 갈 건지 말 건지. 두 달 안에 이제 결정 못하면 이제 쪽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가진 기능 중에 뭐가 있어요? 예측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걸 기능적으로 다 구현했어요. 그래서 깰 수 있어. 다 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시지만 이런 걸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깨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 저 차트 뭐야? 왜 저런 걸 왜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 해볼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런 툴을 가지고 사용자가 임의로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저가의 투자 심의도가 내려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렇게 저가의 투자 심의도가 한번 내려가면 그 뒤에 이 저가의 매트릭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달 동안 일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다음 달이 11월이잖아요. 11월을 제외하고 7달 동안 매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가 언제냐면 2020년 6월 달이에요. 2020년 6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6월 달까지는 없어요, 매수가.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언제 얘기하냐? 2020년 7월 달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2020년 7월 달이 왔어요. 이제 우리 이제 매수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전에 2018년도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올해 말까지는 매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웃기는 소리 한다고 막 혼났어요, 저. 근데 정말로 1년 내내 빠졌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번 달을 저가를 깨는 행위가 조금은 좋지 않은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게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하락을 위한 교두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띵글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물리면 이게 가격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6월까지 빠진다.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빠진다. 그러면 진짜 묻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내년 7월 이후에는 진짜 묻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진짜 싸한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찍으면 그때가 그 어떤 분이 쓴 책, 그 비트코인 1억 간다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책의 내용처럼 어쩌면 정말로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지 않고 단 몇 개의 암호화폐라도 남는다면 정말로 투자해야 될 시기가 그때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요. 지금 뭐 2,0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정리될 거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보여요. 정말로 바닥을 찍는다면 300만 원보다 더 내려가겠죠. 진짜 바닥을 찍을 거라면 300만 원 밑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은 모르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거고 단지 바닥을 어떻게 찍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주봉상에서 찍으면 전략을 또 바꿔야 되는 거고 그걸 월봉상에서 찍겠다 그러면 꽤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번 달에 아래꼬리를 길게 만들면 저 하락 시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의도를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빠질 거다. 아니면 뭐 장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의도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사든지 홀딩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명확한 의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올리려고 하는 건지 그 어떤 쪽으로도 의도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의도를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쟤는 차트 분석을 진짜 못해.
근데 지금은 차트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차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계속 모른다라는 식으로 계속 쓰는 거죠. 나는 모르겠는데 글을 쓰면서 나는 모르겠어. 근데 혹시나 당신이 관심이 있으시면 당신이 관심 있는 부분만 찾아서 거래를 하세요예요. 나는 모르겠으니. 그렇게 쓰는 이유가 지금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가를 깨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저가를 깨면 안 좋다. 그러면 저가를 깼을 때는 그 봉을 버리는 게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에요. 저가를 깨는 봉은 버린다. 그러면 지금은 월봉을 버려야 되죠. 월봉이 전봉의 저가를 깼기 때문에 버려요. 자, 버릴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상 50% 이전의 바닥을 깼느냐. 두 번째는 50% 넘어서 깼느냐예요. 50% 전에 깨는 건 바닥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바닥을 찍으러 가는 건데 50%가 지나서 바닥을 깨는 건 바닥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의 케이스는 바닥을 찍으러 가는 케이스보다는 그냥 내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의 하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월봉에 대한 시나리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월봉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 자, 월봉으로는 거래가 도저히 안 돼. 미분을 한다고 쳐요. 주봉으로 가보자고요. 주봉도 저점을 깼어요. 근데 이번 주가 21일이고 다음 주가 28일이에요. 근데 28일에 저투는 1인가요? 0인가요? 저투를 잘 보세요. 1인지 0인지. 색이 있으면 1, 색이 없으면 0. 1인가요? 0인가요? 1이죠. 파란색 점이 찍혀 있는 걸 보니 1이에요. 그 얘기는 저가 투자 심리는 오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절대 상승 주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28일부터 며칠까지예요? 이거 달력이 안 찍히나? 이상하네. 찍힐 텐데. 네, 11월 4일까지죠.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는 저가 투자 심도가 상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시간상으로는 이제 끝났어. 이번 달은 나가리. 그럼 이제 뭐만 기다려요? 양봉. 그죠? 이봉이 양봉이 나거나 이봉이 양봉이 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다음 봉은 양봉이 나도 의미가 없어. 이번 달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달 양봉이 나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양봉이 나면 다음 주에 살 수 있는데 이게 폭이 너무 커. 그러면 주봉 못 쓰겠으면 다시 일봉으로 가는 거죠. 오늘 양봉은 힘들겠죠. 큰 일이 없는 이상 오늘은 양봉이 힘들 거니까 오늘은 버리고 그러면 내일로 가면 그죠? 당연히 지지가 없을 거고요. 자, 당연히 지지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일은 저항은 안 내려왔고 별로 지지는 없으니까 위아래 흔들겠죠? 그죠? 위아래 흔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이대로 흔들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 저항이 툭툭 내려와요. 그러면 일봉은 못 오르도록 막는데 그게 3일 동안 지속되니까 여기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27일이에요. 그럼 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8일 월요일이 되면 이제
음봉으로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오늘 반등이 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매수가 빨라도 양봉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양봉 하나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매수는 25일 이전에는 없다. 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서 예, 살펴보시면 돼요. 봉을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겁한 방법이지만 틀릴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봉을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봉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면 돈을 벌 확률도 있지만 돈을 잃을 확률도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봉을 확인하는 방법을 쓰시면 상대적으로 돈을 잃을 기회를 굉장히 많이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보다는 돈을 잃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이 툴은 연구가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하셨죠? 자, 지금 시간은 오후 11시 16분이고요. 오늘이 이제 투자 심리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투자 심리도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으시면 그거는 책을 조금 보셔야 돼요. 예. 보면 이게 조금 쉬워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요. 투자 심리도 쪽만 떼어서 보고 싶다면 카페에 가시면 그 PDF 파일로 된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내용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PDF 파일을 그 정달님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그 페이지 링크 좀 달라고 하시면 아마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보시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좀 짧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투자 심리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심리도에 있는 저 노란색 선, 저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다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죠? 이제 투자 심리도랑 볼린저 밴드랑 이걸 몽땅 섞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일요일,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 조금 일단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하는 사례들을 이제 카페 게시물로 계속 올려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 보는 것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익히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이론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제 프로고 법인에서 제공하는 이 띵글 앱하고 이 띵글 PC 버전을 이렇게 써보시면 조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진 차트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 정말로 보고 싶은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실 구현을 해 놓은 건데 이게 이론적 기반이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진입장벽이 살짝 높은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진입장벽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배워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남들의 이야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지식 체계를 일부나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이걸 투자자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강의는 늦은 시간인데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